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95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상록상사이고요.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도매 개인 기업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어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 내용을 확인하면서 틀린 부분 고치는 문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올리고 요 정도 상태로 만들어 두고 그리고 오른쪽 이동 됐지요? 이렇게 해놓고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하나씩 맞춰 볼게요. 회사 이름 상록상사 개인 기업이다. 그죠? 왼쪽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은 맞습니다. 이제 오른쪽 내용을 하나씩 확인합시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710-06-01262 맞고요. 대표자 이름 정수아, 기업 연월일 2014년 3월 15일인데 2015년도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사업장 주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5길 11 괄호 열고 청담동 괄호 닫고가 주소인데 그것과 다르게 입력되어 있다. 그죠? 주소 사업장 주소 고쳐야 되겠습니다. 사업장 주소 고치자. 자, 업태 도소매고 종목 컴퓨터 부품 맞습니다. 관할 세무서 강남 맞습니다. 두 군데 고칠 곳 발견했고요. 하나가 더 있네요. 자,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반 과세자라는 것과 간이 과세자라는 걸로 나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반 과세자래요. 그런데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걸 보면 과세 유형이 간이 과세로 선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치십시오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토탈 세 군데 고치는 거고 사실은 과세 유형이 뭐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고치는 문제는 우리가 연습해 본 적이 없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산회계 2급 자격 시험입니다. 처음 회계 입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이겁니다. 일반 과세, 간이 과세라는 말은 부가가치세법이라는 세법 영역입니다. 세법 영역은 우리 전산회계 2급 출제 범위 벗어나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과거의 기출 문제 들을 조금씩 변형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버페이스 해버렸습니다. 출제위원이 잘못 판단한 거고요. 적절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 고쳐야 되는데 두 군데만 고쳤다. 그래서 조금 감점되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자꾸 변형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생소한 내용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거 조금 감점되어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연습했던 내용을 자신감 있게 빨리빨리 작업하고 넘어가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아쉽다. 어쨌든 세 군데 고칩시다. 먼저 기업 연월일 2014년 3월 15일로 고쳤고요. 회사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5 길
11 그리고 그 아래 라인에 적을까? 괄호 열고 청담동 괄호 닫고 됐습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51 11 그죠? 이렇게 고쳤고 과세 유형 그죠? 일반 과세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뭐 뭔가 안대가 나타나는데요. 알았다. 됐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작업했고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볼게요.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초정보 등록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 금융기관 탭에다가 이 내용을 등록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뉴 열게요. 거래처 등록 메뉴 탭이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금융기관 탭에다가 입력한다. 99200 농협 유형 정기적금 3번 선택하면 되겠고 계좌번호 2497 다시 25 다시 6699 494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 개설일이 언제입니까? 2020년 3월 15일 2020 0305 이렇게 입력하면 제시된 내용 모두 등록 끝났습니다. 됐죠?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숫자가 막 복잡해 가지고 그지? 2497 25 6699 494 그죠? 3월 2020년 3월 5일 됐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작업하는 문제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고 먼저 외상 매출금 선택합니다. 오른쪽 내용 확인합니다.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렇게 조금 더 이동시킬까? 이렇게 자 대전 상사 맞고요. 주식회사 청주유통 맞고 주식회사 충주 상사가 동그라미 한 개가 빠졌네요. 31300000 엔터키 치면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차액이 없어질 겁니다.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차액이 0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외상 매출금 작업 끝났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봅니다. 미지급금 왼쪽 화면에서 미지급금 선택한 다음 오른쪽 작업하는 겁니다. 자, 산성 상사가 1,550만 원이네. 1550000 엔터. 관평 유통은 650만 원 맞습니다. 오케이. 작업 끝나고 나면 항상 차액이 0 맞는지 확인하자.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화면 다시 이렇게 이동시키고 조금만 더 아래로 할까? 이렇게. 문제 3번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습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해서 틀린 부분 고치십시오라고 출제되었네요.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 화면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하나씩 확인할게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조금 이동해야 되겠네. 이렇게. 자, 현금 맞고 당좌예금 맞고 보통예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아예 입력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요거 추가 입력하자.
파드럼, 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상품,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좀 틀리게 입력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오케이. 자산 쪽에서 두 가지 내용 작업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입력합니다. 맨 아래쪽에 채워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커서 위치시켜서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운 다음 대손충당금 검색합니다. 코드 번호 여러 개 중에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불러와야 된다. 그지요? 109번 코드 번호네요. 이거를 확인 버튼 누르고 불러왔습니다. 72만 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만 원 아니고 1,500만 원이다. 그죠? 수정합니다. 됐습니다. 작업 끝나고 나서 자산 합계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178-080-000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됐죠? 맞네. 자, 이제 부채와 자본 쪽 작업합니다. 부채와 자본. 자, 이렇게 이동할까? 조금 더 이동할까? 됐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 맞고 지급 어음이 틀렸다, 그죠? 동그란 한 개가 빠졌습니다. 18020-000. 그 다음에 미지급금, 단기 차입금, 자본금 맞습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 합계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숫자하고 똑같다.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나면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같은지를 반드시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대차 차익이 0이 맞니? 맞다. 오케이. 정기분 재무상태표 작성 완료.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8월 16일 당사는 거래처 대전산업으로부터 상품을 300만 원에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당좌 예금 잔액은 200만 원이고 당좌 차월 한도는 500만 원이고 거래처 협력은 생략하십시오. 상품 구입했다 이겁니다. 차변의 상품. 대변에 우리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답니다. 대변을 당좌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당좌 예금 대변에 300만 원 적고 싶은데 예금 잔액이 200만 원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200만 원만 적을 수밖에 없다, 그죠? 자산의 감소는 200만 원만 적고 나머지 100만 원은 마이너스 통장이더라 이겁니다. 마이너스 통장 의미는 뭐라고요? 은행에서 돈 빌린 겁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고 적어야 될 것이고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거래처 협력은 하지 말랍니다.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의 단기 차입금 대신 기중에 당좌 차월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도 정답, 당좌 차월도 정답.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 날짜 8월 16일 차변에 상품 300만 원 대변에 당좌 예금 200만 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또는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거든요. 요거 사용해도 정답 인정. 저는 그냥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작업하겠습니다.
대변 당기자금 100만 원. 거래처 입력 생략. 그렇게 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9월 5일 수입한 상품에 대해서 인천세관에 관세 200만 원, 통관 수수료 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상품을 외국에서 수입했다 이겁니다. 수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세관을 통과하는 순간 관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각종 행정 절차가 있다 보니까 통관 수수료도 내야 되더라 이겁니다. 뭡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운송료, 수수료, 재세금, 취득 부대 비용이다 이겁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수수료도 내야 된다고 이런 거 전부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차변 계정 과목은 뭐다고? 상품이라는 자산이라고. 220만 원. 됐죠? 대변은 보통예금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이라는 자산을 수입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 관세랑 통관 수수료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실무에서 워낙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시험에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잘 연습해 두십시오.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통관 수수료 같은 취득 부대 비용이 생길 수 있겠구나. 됐죠? 9월 5일 차변에 상품 금액을 지워버렸네. 얼마였습니까? 220만 원. 대변에 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9월 12일 신입 사원에게 지급할 컴퓨터 비품을 100만 원에 구입하고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했다. 차변에 비품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9월 12일 차변에 비품 100만 원, 자산의 증가.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자산의 감소. 4번 문항 10월 12일 성진 상사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인 약소거금 200만 원이 만기가 되어서 추심 수수료 12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이 당좌 예입되었다. 우리가 상품을 팔고 약소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변이 받을 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되었었다 이겁니다. 그 받을 엄이 이제 만기가 되어서 이제 돈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변의 받을 엄이라는 이제 자산의 감소가 기록될 거고 차변에 이제 돈 들어오면 됩니다. 당좌 예입되었답니다. 당좌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를 줄여서 당좌 예입되었다라고 표현한다. 그죠? 그러면 차변이 당좌 예금이다 이겁니다. 200만 원 다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자 우리가 엄을 가지고 있다고요. 엄 발행한 회사를 이제 찾아가 가지고 돈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가기 번거로우니까 중간에 은행을 끼고 은행에 좀 대신 받아주세요라고 시켰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추심 의뢰라고 하고 추심 의뢰를 하면은 은행에서 수수료를 좀 뗀다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수료 비용이지요. 수수료 비용 코드 번호 당연히 800번대 코드입니다. 판관비. 그래서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only 하나였습니다. 딱 하나 뭐였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 취득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는 아주 예외적으로 취득 부대 비용 아니고 별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고 그때는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비용 그냥 판관비입니다. 800번대 코드 얼마? 12만 원. 그래서 당좌예금 돈 들어오는 거는 200만 원에서 12만 원 차감된 금액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됐죠? 분석 끝났고 입력합시다.
낙서 지우고 그냥 새로 입력할게요. 10월 12일 대변에 밭을엄 적습니다. 자산의 감소,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지요. 어디입니까? 거래처가 성진, 상사 200만 원, 차변에 수수료 비용인데 800번대 코드 얼마요? 12만 원. 나머지가 차변에 당좌 예금으로 들어오더라. 됐습니다. 188만 원이네요. 오케이. 입력 완료. 5번 문항 11월 8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록 빌딩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잔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다. 단 보증금의 거래처 코드는 기재하기로 하자. 임대차 계약서, 우리가 사무실로 쓸 건물이 필요한데 우리 건물이 없다 보니까 상록 빌딩이라는 빌딩에 사무실 쓸 건물을 임차했다 이겁니다. 임차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자, 보증금이 5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월세는 50만 원이랍니다. 지금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거는 보증금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려고 합니다. 11월 8일자 회계 처리다 이겁니다. 11월 8일부터 그 다음 연도 11월 7일까지 1년 동안 사무실을 빌리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 체결하는 날짜로 보증금 5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한답니다. 자, 보증금이 500만 원인데 계약 맺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금 전혀 준 게 없고 중도금도 준 게 없고 잔금을 11월 8일 오늘 임차가 시작되는 날 보증금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월세는 이제 우리가 사무실 쓰고 나서 나중에 달마다 따박따박 주는 돈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11월 8일에는 올리 보증금 500만 원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면 되고 이겁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500만 원, 차변에 임차 보증금 5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요. 보증금 500만 원 주었다고요? 11월 8일에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끝나면 1년 후에는 다시 돌려받을 돈이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고 계정 과목 이름이 임차 보증금이더라.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죠? 상록 빌딩.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매우 간단한데 실무에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이렇게 딱 제시해 주니까 처음에 얼떨떨 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실무에서 사용하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 서식을 이렇게 자료로 제시할 수도 있겠구나. 그죠? 조금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좀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네요.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11월 8일 차변에 임차 보증금 상록 빌딩 5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500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습니다. 6번 문항 11월 30일 서현 상사의 외상 매입금 422만 원을 약정기일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2만 원을 할인받고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었습니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그렇게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대변에 적혀 있는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이제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약정을 했다 이겁니다. 몇 월 며칠보다 우리가 빨리 돈 주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좀 깎아주기로 미리 약정했다. 그러면 약정대로 우리는 조금 돈을 작게 주면 된다. 그죠?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매입 할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매입 할인에 따라서 결국 상품의 취득 원가가 작아질 거다 이거지요. 공부했다 그죠? 매입 할인에 대한 분계입니다. 대변에 적혀 있던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한다. 얼마? 422만 원. 자, 이제 돈 주면 됩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한답니다. 대변을 당좌 예금으로 처리한다. 422만 원 전부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2만 원 깎아주기로 미리 약정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상품의 취득원가의 차감 성격 계정 과목인 매입 할인이 됩니다. 코드 번호 여러 개 중에서 상품 취득원가에서 차감시킬 수 있는 코드 번호를 끌고 와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금액은 2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당좌예금 대변 처리하는 거는 422만 원에서 2만 원 뺀 420만 원만 적힐 겁니다. 됐죠?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니다. 매입 할인에 대한 분계구나. 자, 11월 30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네요. 서연 상사 4220000 대변에 매입 할인 계정 과목 쓰는데 코드 번호가 여러 개다 그죠? 그 중에서 상품 취득원가에서 차감돼야 되니까 148번 코드 요거를 끌고 옵니다. 2만 원. 그리고 나머지를 당좌 예금으로 기록한다. 입력 완료. 됐죠? 7번 문항 12월 6일 대표자 개인 차량 과태료 6만 원을 현금 지급했답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갔습니다. 대변에 현금 6만 원. 자, 차변에 과태료 냈다고 차변을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과태료 냈는데 왜 과태료 냈습니까? 대표자 개인적으로 뭔가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낸 거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회사 입장에서 기업 실체 입장에서 장부에 기록하는 건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나갔고 그 성격은 뭐라고? 회사 주인이 애당초에 자본금으로 출자했던 돈을 그냥 뽑아간 개념이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 장부에는 절대 비용으로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회사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감소한 거고 기중에 자본금 계정 과목을 건드리기 부담스럽다 보니까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더라 이겁니다. 그죠? 이것이 이 거래의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12월 6일 대변에 현금이 나갔다. 얼마요? 6만 원. 그리고 그거는 차변에 자본의 감소다 이겁니다. 기중에는 인출금 계정 과목 쓰더라. 입력 완료. 8번 문항 12월 12일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 비용을 사업용 신용카드 BC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다. 밥 먹고 식당에서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았다 이겁니다. 얼마입니까? 13만 원이랍니다. 회계 처리 차변 접대비지요. 13만 원. 대변은요. 신용카드 거래입니다. 신용카드 거래 실무에서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매우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는 무슨 의미입니까? 돈 나중에 줄게요 라는 외상 거래다 이겁니다. 대변이 미지급금이고요.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식당 이름이 뭡니까? 뽕사부네요. 뽕사부라는 식당이 우리가 돈 주는 거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식당에는 누가 돈 준다고요? 신용카드사가 미리 돈 줍니다. BC카드에서. 우리는 누구한테 앞으로 돈 주면 된다고? BC카드로 돈 주면 된다고. 따라서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대변의 미지급금, 주된 영업 활동이라면 외상 매입금과 같은 부채의 증가 계정 과목 쓰면 되고 거래처만 좀 주의하자. 카드사로. BC카드라는 거를 거래처로 적는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의 회계 처리였다. 됐죠? 자, 입력합니다. 12월 10일. 낙서 지워도 되겠지요? 12월 10일.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코드고 13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식당 말고 BC카드로 거래처를 입력하자. 자, 문제 5번 오류 수정 봅시다. 1번 문항 9월 29일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 10만 원은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였다. 자, 9월 29일 회계 처리 확인해 할까요? 9월 29일. 차변의 운반비라는 비용, 대변의 현금 적었습니다. 자, 차변. 자, 우리 이론편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다. 그죠? 별표 쳐 주십시오. 요렇게 매우 자주 출제된다 이겁니다. 똑같은 운반비, 퀵비 준 거라 하더라도 그게 상품을 구입할 때인지 상품을 판매할 때인지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상품을 구입할 때, 즉 자산을 취득할 때 생기는 운송비는 어떻게?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죠? 구입 시에는 차변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판매 시에는 자산을 처분할 때 생기는 수수료, 제세금, 운송비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그 자산의 처분이 주된 영업 활동인지 아닌지로 나누어서 서로 다르게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주된 영업 활동, 즉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에서 생기는 수수료, 운송비, 제세금은 판관비에 해당하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자산 처분이라고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처분, 유가증권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운송비, 제세금, 수수료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고 해당 자산의 처분 손익으로 바로 끼워 넣어 버리자고 했다 이겁니다. 상품을 처분하는 것은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운반비가 생기면 차변에 판관비에 해당하는 운송비라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됐죠? 워낙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 어쨌든 대변은 현금 맞아. 10만 원. 이제 차변의 문제인데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라면 차변 운송비라고 처리하는 거 맞아. 운반비, 그죠? 운반비. 계정 과목 이름이 운반비. 처리하는 게 맞아. 그런데 상품 매출이 아니고 상품 매입할 때 운반비로 확인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은 운반비 아니고 상품으로 회계 처리 되었어야 된다 이거지요. 됐습니까? 차변이 그래서 고쳐져야 됩니다. 물론 운반비에서 상품으로. 됐습니까? 매우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2번 문항 12월 5일 통장에서 출금된 50만 원은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진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 대금을 지급한 걸로 확인되었답니다. 자, 문제 수정합니다. 외상 매입 대금 하면 계정 과목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주된 영업 활동이면은 외상 매입금,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 미지급금. 두 계정 과목 중에서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겁니다. 문제 수정. 외상 매입 대금이 아니고 외상 매입금이라고 수정해 주십시오.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을 지금 사용해야 된답니다. 됐습니까? 자, 12월 5일자 분계 확인합니다. 12월 5일. 차변의 가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습니다. 보통예금을 지급했고 그 성격이 확인이 안 되어가지고 임시계정 과목인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는 거였답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50만 원 기록하고 차변을 뭘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도 이겁니다. 부채의 감소 50만 원으로 기록해야 된다.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거래처는 성진상사. 됐습니까?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은 맞잖아, 그지? 차변을 수정해야 되겠고, 차변을 가지급금에서 외상매입금 성진상사로 이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업해도 되고, 당연히 우리는 좀 그렇게 하면 되겠고, 참고로 모범 정답을 보면 이렇게 작업해도 정답 인정이 됩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요 분계만 남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임시계정 과목이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라는 성격이 있으니까 요 분계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 아래에 추가로 작업해도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결과만 남으면 되니까, 그지? 대변 보통 예금은 지금 해결됐잖아. 차변 쪽만 해결하면 돼. 차변 쪽 가지급금을 대변에 적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의 가지급금이 없어지는 거다, 그지? 그리고 차변에다가 외상 매입금 50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입력해도 된답니다. 요 분계 그대로 놔두고 아래에 추가로 이렇게 입력하더라도 요 결과가 되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작업해도 되고 그냥 아예 이렇게 나타나도록 작업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만 보이도록 작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추가 분계 같은 거 이런 거 번거로우니까 필요 없고 그냥 요 분계 자체를 수정한다 이겁니다. 차변을 가지급금 없애버리고 뭘로? 외상 매입금으로. 그리고 거래처 적어줘야 된다, 그지? 성진상사. 됐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문제 6번 봅시다. 결산 정리상 기말 수정 분기입니다. 1번 문항 12월분 영업부 직원의 급여 25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 12월 달 급여를 주어야 된답니다. 12월 달에 이제 직원들이 일했으니까 우리 회사는 발생 주의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차변에 급여 250만 원. 대변에 이제 돈 주면 되는데 12월 달 급여를 내년 1월 초에 준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죠? 비록 돈은 내년에 주지만 회계는 철저하게 발생 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돈 아직 안 주더라도 차변의 비용의 증가 기록한다 이겁니다. 대변을 뭘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한다. 됐습니까? 입력합시다. 12월 31일 차변에 급여 250만 원. 아이고 다시 급여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25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250만 원 하면 입력 완료. 참고로 또 질문하더라고요. 미지급 비용 대신 대변에 미지급금 쓰면 안 됩니까? 정답 일정됩니다. 실무에서도 미지급 비용과 미지급금이 막 혼용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미지급금 비용, 미지급금 전부 다 정답으로 처리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어떻게 작업하면 되냐 하면 우리 기말 수정 붕괴 문제라고요? 그러면 미지급금보다는 미지급 비용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항 볼게요. 3월 2일에 3월 2일에 12개월분 마케팅 부서 사무실 임차료, 임차기간이 올해 3월 2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2,4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자산 계정인 성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기말 수정 붕괴를 하십시오. 단 월할 계산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수정부터 합시다.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은 3월 1일이 3일절 공휴일이니까 3월 2일 날 임차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오버 중에 상오버입니다. 월할 계산하라고 했잖아. 지금 우리는 이론적으로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그거를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계학에서는 실무에서 3월 1일이 공휴일인지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제대로 의미 있는 문제로 좀 고쳐서 수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임차로 준 날은 3월 1일입니다. 임차 기간은 3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됐죠? 이렇게 임차 계약했고 보통예금 지급했답니다. 자, 분석합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자,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머릿속에 정확한 붕괴는 무엇이지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자고 있습니다. 정확한 붕괴부터 파악합시다. 보통예금 2,400만 원 지급했고요. 차변에 올해 임차료는 얼마로 기록해야 됩니까? 3, 4, 5, 6, 7, 8, 9, 10, 11, 12 10달치만 올해 비용이다 이겁니다. 자, 2,400만 원이 12달치거든요. 2,400만 원 나누기 12 하면은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곱하기 10달 하면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만 올해 비용이고 200만 원 곱하기 2, 400만 원은 내년분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으면 딱 좋은데 회사는 3월 1일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다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2,400만 원 기록하고 차변을 전부 다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이 정확한 결과로 달려가야 돼. 정확한 결과로 달려가려면 12월 31일에 이제 어떻게 기말 수정 붕괴를 해야 됩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너무 크다, 그지? 예. 대변에 선급 비용 적어서 자산의 감소를 기록해야 됩니다. 얼마만큼을? 2,400만 원이 400만 원이 돼야 되니까 2천만 원만큼을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은 임차료라는 비용의 증가를 기록하자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기말수정 부연기 해야 되구나 라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중에 차변을 선급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
외워서 푸는 거 아니다. 항상 우리 속에는 정확한 결과만 딱 가지고 있다면 기중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든 간에 전혀 문제 없이 기말수정 분계를 딱딱 발라낼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낙서는 전부 지우고 우리 기말수정 분계 분석한 결과만 딱 남겨두고 컨닝해 가면서 입력할게요. 자. 자, 12월 31일이고요. 차변에 임차료 800번대 코드 2천만 원. 대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감소 2천만 원 기록하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당기 본사 영업부서의 감가상각비는 비품 93만 원, 차량 운반구 250만 원이다. 감가상각비 인식 문제다, 그죠? 바로 작업합시다.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뭐에 대한? 비품에 대한 코드 번호가 213번이네요. 얼마입니까? 93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 209번 코드네요. 얼마? 250만 원 기록하고 차변은 고구두 계약한 거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의 증가로 기록하면 될 겁니다.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은 3430000 되네요. 오케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기말수정 분계. 4번 문항 봅시다. 당기분 무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실용신한권 50만 원, 소프트웨어 70만 원이다 라고 출제되었습니다. 무형자산, 실용신한권,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거든요. 소프트웨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맞거든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가치 감소분만큼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회계학 범위가 방대하고 출제하시는 분이 이번에 처음 출제위원회로 들어가면 출제 범위에 대한 판단이 좀 어설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출제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처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괜찮다고요. 이런 문제 좀 감점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이 문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자신감 있게 입력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다. 이 문제 틀려도. 무형자산의 상각이라는 문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드러나 보십시오. 자, 무형자산 또한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 비용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무형자산의 상각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용의 증가가 오는데 계정 과목 이름이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래요. 그리고 대변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자산 계정 과목 자체를 감소시켜 버린다 이겁니다. 실용 신안권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를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인식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라는 자산 자체를 대변에 적어서 감소시켜 버린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 차감 계정 과목 같은 거 쓰지 않는다 이거지요. 70만 원. 고두기 합한 거를 차변에 비용의 증가로 기록합니다. 120만 원. 계정 과목 이름은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래요.
됐죠?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것이랍니다. 괜찮다. 틀려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대변에 실용 신안권 50만 원. 대변에 소프트웨어 70만 원.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120만 원 이렇게 기록한답니다. 자, 지금까지 결산 문제 풀었고요. 이제 열려있는 메뉴 닫고 마지막 조회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4월 말 현재 거래처 우정 상사의 외상 매입금 잔액이 얼마인가요? 거래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묻는 거니까 거래처 원장 메뉴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거래처 원장 메뉴 열고 4월 말 현재 잔액을 묻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4월 말 뭐 이렇게 조회하면 되겠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네요.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거래처는 우정 상사랍니다. 우정 상사. 10022 코드 번호네. 10022. 우정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의 4월 말 잔액은 1,110만 원이랍니다. 됐습니까? 111000000 이게 정답이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지 궁금하다면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죠? 3월 26일에 이런 거래가 있었고 4월 14일에 이런 거래가 있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되었어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 눌러서 그 아래쪽에 있는 조회 문제 답을 작성합니다. 111000000 됐지요? 이런 숫자 참 틀리기 쉽다. 그죠? 111000000 오케이. 자, 그다음 2번 문항 봅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에 발생한 이자 비용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거 얼마입니까? 1월부터 6월 6개월 동안의 계정 과목의 증감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거 뭐 이런 거를 묻고 있답니다. 일개표, 월개표 메뉴가 제일 편하겠지요. 자, 일개표, 월개표. 일개표 탭으로 작업해 볼까요?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가 쭉 나오는데 이자 비용 계정 과목을 묻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영업의 비용 쪽에 있겠다. 그죠? 이자 비용. 비용이니까 증가는 차변이다. 그죠? 차변 쪽의 계열이 이자 비용 계정 과목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묻고 있는 거는 발생한 이자 비용 중에서 증가한 이자 비용 계정 과목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묻고 있답니다. 그러면 계열이 아니고 현금열을 묻고 있다 이겁니다. 50만 원은 다시 18만 원과 32만 원으로 나누어진다. 그지?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증가한 게 50만 원인데 현금 거래가 아닌 거는 18만 원이고 현금 거래는 32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현금으로 이자 지급한 거는 얼마? 32만 원입니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상세 내용을 보고 싶다면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죠? 이러한 거래가 있거든요. 3건의 거래가 있는데 3건의 거래가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자 1월 30일 거래는 보니까 대변이 보통 예금입니다. 아니다. 4월 15일은 출금입니다. 대변이 현금입니다. 요거는 맞다. 그죠? 2만 원. 5월 1일 출금 거래입니다. 대변이 현금 맞다. 그죠? 30만 원. 그래서 30만 원과 2만 원 합해서 32만 원이 현금 지급된 겁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조회 문제 2번 정답 32만 원. 3번 문항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소모품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월과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의 차이는 얼마인가요? 달마다 금액이 집계되어서 표시되는 총계정 원장이 제일 편하겠다, 그죠? 총계정 원장 메뉴 엽니다. 1월부터 6월로 조회하면 되겠다, 그죠?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 계정 과목. 코드 번호 800번째 코드, 830번 코드 번호네요. 자, 달마다 딱딱 금액이 집계되는데 소모품비 계정 과목 비용이니까 증가하는 거는 차변에 기록될 겁니다. 매달의 소모품비라는 비용의 증가 금액이 딱딱 기록되는데 제일 많이 지출한 월, 금액이 제일 큰 달은 몇 월입니까? 2월 달 67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달은 몇 월 달입니까? 33만 원이 제일 작다, 그죠? 1월 달. 그래서 요 두 달 금액의 차이를 구하면 됩니다. 67만 원 빼기 33만 원 하면 34만 원 계산됩니다. 됐습니다. 조회 문제 3번의 조회 문제 3번 문항의 정답은 34만 원이고 입력합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95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